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3일 새벽입니다. 참수작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목을 친다는 뜻인데 그것은 적의 사령부를 공격을 해가지고 무력화시킴으로써 군작전 전체를 마비 상태 또는 혼란 상태로 몰고 가는 작전을 말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용어가 쓰여지다가 박근혜 정부 때 상당히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계속 미사일 핵실험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핵무기를 갖지 않고 있지만은 유사시에 김정은을 치겠다, 김정은에 대한 잠수작전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한 미 특수전 사령부가 지난달 우리 군 특전대원들과 함께 북한군의 기지를 습격해가지고 가상의 VIP를 생포하는 내용의 훈련을 실시하고 이것을 사진을 아주 공개를 했습니다. 국방부가. 그래서 이게 정규 훈련이기는 하지만은 평소 비공개로 했던 이 훈련을 사진까지 공개한 것은 김정은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정은은 계속 연말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지 않으면은 뭔가를 하겠다 하면서 쇼를 하고 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서 엔진 가동 시험을 하고 당의 중요한 군사 관련 회의를 김정은이가 직접 소집을 하고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이미 연말에 소집한다는 예보가 나가 있고 뭔가는 쏠겠다 이러면서 계속 언론기관을 선정기관을 총동원해가지고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고, 트럼프도 여기에 아주 강력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재인, 시진핑 그리고 아베 수상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북 정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 김정은이가 만약 손다면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훈련 사진이 공개된 겁니다. 12장을 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지난 8월에서 11월 사이 군산, 인천, 강원도 일대에서 한미 특전대원들의 훈련 내용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군산기지 인근에서 치누크 헬기에 탑승해서 강화 훈련을 했고, 기지 내에서는 전투기의 공중지원 속에 북한으로 추정되는 가상적의 VIP를 생포하는 훈련을 벌였습니다. 생포하는 훈련이 어떠냐면은 소총에 소음기, 즉 소리 안 나는 장치를 달고 방탄모에는 피하 식별 장치를 단체 건물에 뛰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딱 이게 빈라덴 사살 작전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IS 지도자 사살 작전 몇 달 전에 있었던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미군은 한때 동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한미연합군이 북한군으로 가장한 대항군과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이 들어 있었는데 요걸 나중에 삭제를 했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는 조선일보 취재에 대해서 미 특전사와 우리 군 특전사가 지역별로 짝을 이루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훈련을 해왔다. 공개된 사진도 그런 훈련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군산기지에서의 훈련에는 익산 지역에 주둔 중인 우리 제7공군 7공수 특전여단 대원들도 참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최근입니다. 군산 훈련 장면이 많이 담겨 있었는데 특전대원들은 작전 관련 내용이 담긴 지도 등을 들고 먼 곳에서 관측을 하다가 연막탄을 터뜨리면서 군산기지 내에 마련된 가상의 목표로 돌진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미 공군 F-16 전투기가 공중 음호를 하는 모습도 담겨져 있었고요. 이 특전대원들은
그린베렐이라고 그래가지고 월남전 때 한때 아주 활약했던 그 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주로 요인을 암살, 납치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주 교전 장면도 공개를 했고 생생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처럼 공세적 훈련을 스스로 공개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랍니다.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사령관은 지난 17일에 2017년에 했던 것이 많이 있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꽤 빨리 먼지를 떨어내고 이용 준비를 할 수 있다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액션의 명령만 내려오면 당장 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잠수작전이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딴 문제입니다. 전용우 외교안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또는 핵미사일 제거 작전을 펼 때 김정은을 표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슬기로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의 이 설명을 전용우 TV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을 수뇌부가 잘려버린 상태의 혼란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수습을 어렵게 만든다. 김정은에게 겁을 준 상태에서 김정은을 살려놓는 게 좋다. 그렇게 해야 김정은이 북한군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대응을 미국이나 한국군에 대한 압도적 공격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정책을 펼 수 있고 또 김정은이 겁쟁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김정은이가 가장 잔인한 자이기도 하지만 가장 겁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인하다는 것은 겁이 많다는 것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처럼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주지육림 속에서 지멋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반도에서는 이자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루하루가 즐거운데 목숨을 내어놓는 모험을 하겠습니까? 흔히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몰리면은 네 죽고 내 죽자는 식으로 독재자는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세계 역사에서 그런 예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김정은에게 겁을 주는 방식 그러나 살려주는 방식 살려두는 방식이 살려두더라도 무력화시킨다는 뜻인데 그게 합리적 방식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런 심리전은 꼭 필요한 거죠. 심리전이 필요한 이유는 김정은이가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 차례 우리가 문재인 세력과 싸우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지만은 김정은을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쉽다. 군사적으로는 뭐 다른 전문팀이 대응을 하지만은 저는 심리전에서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정통성의 결렬, 정통성의 결렬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은이는 북한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은으로 내려오지만은 북한 주민들을 생활을 향상시켜야 자신의 정통성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나름대로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핵무기를 완성했다 하는 게 정통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없어요. 김정은은 방향을 바꿔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자는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핵이 걸림돌이 돼서 아무것도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약화시키려면 계속 대북 제재를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 생활 향상에 실패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이자의 가장 큰 약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의 인권 문제죠. 인권 문제를 계속
노출시키고 공격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김정은을 표적으로 삼으면은 우리 편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인류의 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인도 범죄자라는 것은 인류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적과 싸울 때는 일본 사람도 우리 편이 될 수 있고 미국 그리고 요사이 유럽이 항상 이 문제에서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을 독재로 몰고 그리고 인권 탄압자로 몰 때 국제적 연대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한국에서는 아직도 김정은 추종자는 세력이 약합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은 웃음거리가 되곤 하죠. 문재인 지지층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잠수작전 사진을 공개했다는 것은 미국이 상당히 머리를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요인 납치 이런 것은 남북 간에 그동안 몇 차례 이루어지고 특히 북한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구체적 작전을 많이 했습니다. 1968년 1.1 사태, 즉 박정희를 죽이기 위해서 30여 명의 특공대를 청와대 담벼락 앞에까지 침투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1.1 사태. 그리고 아웅산 테러 1983년 미얀마로 간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죽이기 위해서 폭탄을 떨어뜨렸다가 장차관급 17명을 죽인, 사실은 우리가 이때 북한에 보복을 했어야 됐으나 우리는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 1974년 유명한 유경수 여사 암살 사건, 문세광이라는 제일교포를 포섭을 해가지고 박정희를 죽이려고 하다가 부인을 죽게 한 사건, 이 외에도 미수로 거친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1970년 6월 국립현충원의 현충문에다가 폭탄을 장치해가지고 참배하는 박정희를 죽이려고 설치하는 중에 폭발을 해가지고 발각된 사건 등등, 이게 바로 북한식 잠수작전이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여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우리 군에서 우리도 이 작전을 구체화시키겠다 해가지고 부대를 만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병호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만 이 박 대통령한테 지금 국정원이 국내 문제에서는 전혀 개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로지 김정은을 잡는데 국정원의 힘을 다 동원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깊은 공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갑제닷컴에서 펴낸 국정원장의 눈물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피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작전은 이미 북한이 우리에게 여러 번 한 거예요. 우리도 되돌려줘야 될 시점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의 타겟을 맞춰가지고 군사적, 심리적, 정치적, 선전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하여 북한 사람 손으로, 김정은 측근의 손으로 그를 정리함으로써 한반도의, 아니 이 세계의 뇌관을 제거하는 이런 노력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인 VIP를 타겟으로 한 이 군사훈련 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빈라덴 암살, IS 두목 암살이라기보다는 응징작전을 미국이 할 때도 보면은 아주 많은 부대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 100명 안 되는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아주 외과수술식으로 딱 그 부분만 드러내는 이 작전은 고도의 훈련된, 또 끊임없이 훈련되고 전통이 있는 그런 부대가 성공합니다. 특전사가 오랜만에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한미 특전사가 작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병돈 특전사령관을 지내신 분이죠. 육사교장도 지내신 분의 증언에 따르면 올림픽
이분이 특전사령관을 할 때 올림픽 안전에 대한 대책으로서 북한 요인 암살 또는 납치 부대를 편성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런 부대 운용을 미국을 통해서 슬쩍 북한에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거의 공개적으로 이 정보를 말하자면은 심리전으로 쓰는 거죠. 이걸 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당시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작전을 한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김정일을 납치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사단장을 납치하겠다든지 정찰국장을 납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것도 일종의 심리전인데 이번에 사진 공개된 것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심리전입니다. 김정은을 타겟으로 한 심리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김정은을 제거함으로써 북한 노동당을 와해시키고 핵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통일로 가는 그런 가장 값이 산 그리고 효과는 극대화되는 작전 사진이 공개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에게 기분 나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셈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